4장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ER 모델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1. 속성 2. 관계 3. 정보 4. 개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체와 개체 그 사이에 관계를 맺었고 개체들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죠. 관계도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보가 아닙니다. ER 모델은 개체와 관계, 속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개체는 DB가 표현하려고 하는 유무형의 정보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요소이고, 관계는 개체들 간의 의미 있는 연결 또는 연관성을 의미하는 요소이며, 속성은 개체나 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2번 개체 타입과 개체 인스턴스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개체 타입은 개체의 정의, 즉 개체의 이름과 개체를 구성하는 속성들을 정의한 것이고, 개체 인스턴스는 개체의 속성들이 구체적인 값을 가짐으로써 실체화된 것이다. 인스턴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체입니다. 하나의 개체고요. 이 프로그램을 A가 실행하면 이것도 하나의 인스턴스고요. B가 또 실행할 수도 있겠죠. B가 실행하면 B도 이게 하나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는 속성들을 정의하는 거죠. 대신에 인스턴스는 개체를 실행하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의 개체죠. 근데 이 개체를 뭡니까? 실제적으로 파일에 라이팅하면 그때부터는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인스턴스는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정의해 놓으면 데이터 개체죠.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면 이게 데이터의 인스턴스가 됩니다. 3번 다음은 쇼핑몰 DB의 회원 개체에 필요한 속성들이다. 각 속성의 종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VIP 여부 유도 속성 2. 휴대폰 번호 상수 속성 3. 회원 ID 기본키 속성 4. 취미 다중치 속성 5. 직업 널 속성. 정답은 2번인데요. 휴대폰 번호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죠. 이기 때문에 변수 속성이 되겠습니다. 가변 속성이 됩니다. 상수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값,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상수, 그 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가 항상 상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VIP 여부는 VIP인지 아닌지는 어떤 다른 데이터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회원 ID는 회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자열, 그래서 이것은 다른 회원들하고 구별되어서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기본키 속성이 된다는 거고요. 취미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수영, 테니스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치 속성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늘 속성,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어떤 건물을 어떤 건축가가 건축했는지를 표현하는 ER 모델의 구성요소 가운데 성격이 다른 것은 1. 경력 2. 건축 3. 가격 4. 위치. 경력은 건축가의 속성이고 가격과 위치는 건물의 속성인데, 건축은 어떤 건축가가 어떤 건축을 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건축가 개체 타입과 건물 개체 타입 간의 관계이므로 다른 구성 요소들과의 성격이 다르다. 그림을 나타내어 보면요, 건축가가 있고요, 건물이 있겠죠. 그럼 건축가가
건축하다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건물은 가격이나 위치의 속성을 가질 거고요. 건축가는 경력의 속성을 가질 거고요. 건축은 이게 건축하다의 속성에는 건축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건축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다른 거는, 다른 두 개는 객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DB에서 해외 객체 타입과 행사 객체 타입 간의 참여하다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적합한 관계 유형을 네모안에 쓰시오. 회원과 행사에서 한 회원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행사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요. 또 이 행사에는 한 명의 회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회원이 참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M 대 N 관계 또는 다 대 다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다음은 경매 사이트 DB에서 작품 개체 타입과 입찰자 개체 타입 간의 낙찰되다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적절한 관계 유형을 네모안에 쓰시오. 이 작품이 있고요. 입찰자에게 낙찰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한 작품은 입찰자에게 한 명밖에 입찰이 안 되겠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명에게 입찰이 되고요. 근데 입찰자는 한 개의 작품 말고도 또 다른 작품에 또 입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N 대 1 또는 다 대 1 유형이 되겠습니다. 7번 어떤 컴퓨터가 어떤 회사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표현하는 ER 모델에서 다음 각각은 어떤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지 답하시오. 컴퓨터. 자, ER 모델을 먼저 그려보는 게 수월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있고 회사에서 생산할 거고요. 그래서 관계는 생산하다. 그래서 컴퓨터고 이거는 회사. 그러면 컴퓨터는 여기 뭡니까? 개체가 되겠죠. 개체. 모델명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겠죠. 대표자는 회사의 대표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회사 개체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여기에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속성을 갖는 개체가 될 겁니다. 생산은 뭡니까? 여기에서 생산하다, 생산되다 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게 되겠죠. 생산연도는 생산하다의 관계에서 몇 년도에 생산되었는지 생산하다 관계의 속성이 되겠죠. 메모리 사이즈는 컴퓨터가 갖는 속성이 되겠죠. 주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되겠죠. 8. 은행에서 각 대출에 대한 상환 내역을 관리하려고 한다. 대출과 대출 상환 간의 관계를 이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시오. 단, 대출 개체 타입의 속성은 대출번호, 대출금, 대출일자, 대출 상환 개체 타입의 속성은 상환 날짜, 금액이며 대출이 모두 상환되면 대출 상환 정보도 함께 삭제한다. 그러면 대출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 상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환하다의 관계가 있어서 대출은 대출 상환을 상환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출이 삭제가 되면 대출 상환이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약한 연결고리, 여기도 약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중 다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대출은 한 개의 대출에 계속 상환이 되겠죠. 속성에는 대출번호, 대출금, 대출일자, 그 다음 대출 상환에는 상환일자, 금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9번 교수 1명이 최대 20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각 학생은 지도교수가 1명이다.
또한 교수 가운데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도 있고 학생 가운데 아직 지도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교수 개체와 학생 개체 간의 지도하다 관계를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카디널리티도 표시하시오. 교수의 개체가 있고요. 학생의 개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의 관계가 있고요. 학생은 지도 교수를 한 명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었고요. 근데 교수는 학생을 여러 명 가질 수 있기 때문에 n이 되었고요. 근데 카디널리티를 보면 교수는 한 명의 학생도 없을 수도 있고 최대 20명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학생은 지도 교수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지는 카디널리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번 대학 입시 DB에서 수험생 개체 타입과 학과 개체 타입 간의 관계를 부분 참여와 전체 참여로 구분하여 네모안에 쓰시오. 단,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학과를 선택한 후 지원해야 한다. 수험생 개체가 있고요. 학과 개체가 있습니다. 수험생은 일단 무조건 학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과는 모든 수험생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 개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학과에 지원하는 걸 모두 참여해야 되고요. 학과는 지원을 한 명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 참여가 되겠습니다.